주십시오. 네, 김인전입니다. 오늘 그야말로 그 국정감사의 주제가 25년 전 그리고 17년인가요? 6년 전에 쓰여진 석사학위와 박사학위 논문이 주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 교육이 그 정도로 태평성대란 뜻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슈가 없다는 얘기인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보여주신 표만큼 인식을 오도하는 표는 금방 야당 의원께서 보여주신 맨 앞장표입니다. 적어도 6개의 논문 중에 2번, 3번, 4번은 4번, 5번까지는 부정이 아님을 본인도 적어 놓으셨지만 표절 의혹이라는 글자를 크게 해가지고 전체가 다 지금 표절 의혹이 있는 것처럼 몰고 가는 거는 뒤에 보여주신 표만큼이나 인식을 오도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교육부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중에서 야당 의원께서 왜 교육부 장관의 연구윤리 검증 제도와 관련해서 그 교육부 장관의 직권조사가 빠졌느냐라고 질문이 있었고요. 이것이 마치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듯이 하는 의미를 풍기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에서 국가가 나서서 연구윤리를 검증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연구윤리는 소위 아카데미아라고 해서 대학의 자율에 많이 맡기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대학이나 아니면 학계에서 이 연구윤리는 검증하는 것이고 학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을 것이고요. 제가 작년 국감에서도 동일한 주제가 다뤄지고 올해 국감에서도 동일한 주제가 다뤄져서 작년에 도대체 무슨 얘기가 있었는가를 봤더니 굉장히 재밌는 데이터를 봤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수년간에 걸쳐서 숙명여대가 673억 그리고 국민대가 1033억의 연구비를 타냈다. 이것은 검증을 지연한 대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나와서요. 제가 대학 알림이 등을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숫자가 없어요. 어떻게 수년을 계산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2022년 기준으로 하면 숙명여대는 연구비 순위가 59위이고요. 국민대는 연구비 순위가 32위입니다. 이 숫자로 보면 이 학교가 특별 대우를 받았다라고 유추할 만한 그런 증거는 전혀 없더라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국회의원들이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라고 해서 이 옳지 않은 숫자들이나 정보를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지난 9월 24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님께서 이 심의위원 중에 뉴라이트 학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누가 뉴라이트 학자인가? 그분들이 과연 그러한가를 찾아봤더니 그분들 대부분이 사실은 3분 중에 2분이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다 임명이 되었던 분들이셨어요. 검증기관에. 그리고 새로 임명된 분은 강원대 한성주 교수 한 분밖에 안 계셨고요. 한남대 김윤희 교수나 동서대 이정수 교수의 경우에는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다 초등교과 초등사회교과 검증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이미 하셨던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김윤희 교수는 이완용 평전을 썼다라고 해서 친일로 얘기를 했지만 그 내용은 도구적 합리주의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완용을 찬양하는 내용이 전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 듣고 하시죠. 네. 아니요, 네, 일단 질의. 그래서 국회라고 하는 곳이 너무 허위에 대한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저의 소신이고요. 제가 기본적인 질의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올해가 정말 교권이 바로 서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기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희초 사태 이후로 교권 5법을 비롯해서 많은 제도들이 바뀌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학교 현장에 계시는 교사님들에게 이 바뀐 게 체감이 되는가를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어떤 제도가 문제냐라고 얘기를 좀 물어보니까요. 이 교권 보호와 관련해서 소위 교권보호위원회를 개별 학교에 두는 것을 지역교육청으로 바꾼 것은 이것은 이제 좀 더 합리적인 결정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한 것이지만 이 지역보호위원회에 결국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 학교장이기 때문에 학교장의 입장에서는 그 학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원치 않아서 제소를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이것을 개인 교사가 좀 제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네, 그 지적하신 부분도 정부가 좀 교육부가 그 국회랑 같이 한번 계속 협의해 보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제 그 교권보호법이 작년에 통과되고 큰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 체감도가 낮다는 것은 저희 교육부도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요. 뭐 법이나 제도 변화가 이제 현장에 실제로 이제 적용될 때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도 있지만 정부가 좀 더욱더 열심히 그 현장의 문제들을 해소하고 또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그 국회와 함께 좀 그 개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교원 소청 심사 청구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통계를 보니까요, 인용 건수가 21년에 105건에서 23년에 164건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해석한다라고 하면 이 교원에 대한 징계가 뭔가 부당하게 많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요. 왜 이렇게 인용 건수가 늘어난 것인지 질문을 드리겠고요. 특히 한꺼번에 몰아서 드리겠습니다. 이 징계 처분의 절차 하자와 관련해서 이 취소 결정 건수가 2019년에 32건에서 2023년 61건으로 뛰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원 소청 심사 를 인용한 것 중에는 절차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징계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인용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김현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용 건수가 많아진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 교권 보호라고 하는 부분을 좀 저희들이 강조하면서 교원의 권익에 대한 구제가 그만큼 강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원의 권리가 구제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일단 징계를 당하고 이걸 소청하기 위해서 하는 그 과정 자체가 교원에게는 굉장히 스트레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장관님. 네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